네, 이번 코너는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취재 파일 코너인데요.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서 심층적으로 내용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주식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AI 돌풍이 그 중심에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강세장이 들어설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지난주에 계속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반도체 종목이 더 뜨거워진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낙관론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올해 한 해를 쭉 이어져 왔던 게 AI 테마였죠. 네. 그래서 내년 반도체 시장이 이 생성형 AI의 확산과 이 AI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 역대 최대의 시장이 생길 거라는 이런 낙관론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전문 기관들이 내년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6천억 달러에 육박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반도체 호황기였던 2022년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기술 전문 조사 기관인 테크인사이츠가 내년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을 6천억 달러로 올해보다 17%가량 성장할 것으로 점쳤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무역을 관리하는 기구인데 세계 반도체 무역 규모를 분석하는 그 세계 반도체 통계 기구 WSTS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내년 매출이 올해보다 11.8% 성장한 네. 5,8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들 기관이 시장을 낙관하는 이유는 먼저 고수익 제품들의 판매 호조입니다. 테크인사이츠의 경우 먼저 소비 심리 회복이 중요한 동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네. 요약하자면은 소비한 가전 제품의 교체 수요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가전을 바꾸면서 가전 매출 자체가 5%가량 성장하고 이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출하량이 확대하면서 약 11%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이미 올해부터 이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었죠. 올해 3분기 반도체 출하량은 그 전분기보다 2%가량 줄었지만 중요한 건 단가입니다. 그 매출이 10% 정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네. WSTS는 3분기 반도체 매출 총액이 전년 동기보다 14% 이상 줄었지만 개당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는데 이 ASP가 0.568달러로 오히려 2% 가까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물량이 많이 출하됐다기보다는 비싼 제품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수익이 개선된다는 뜻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라는 전제 아래 단가가 높은 제품들의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네요. 그러니까 소비가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근데 반도체 가운데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WSTS 같은 경우에 내년 메모리 시장이 올해보다 40%까지 늘어난 1,300억 달러에 이를 걸로 봤는데요. 네. 이런 분위기가 2026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과거의 반도체 붐과는 조금 다른 양상인 게 예전에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확장됐을 때는 그때는 초창기 인터넷 시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 성장이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그 변수가 다양하죠. 먼저 앞서 말씀드린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팬데믹 때 소비했던 그 가전의 교체 주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서 메모리 시장 자체가 성장할 것이라고 WSTS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전망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이 반도체 업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AI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온 디바이스 AI라는 기술도 좀 언급이 많이 되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 말 그대로 기기에 탑재하는 AI라는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걸어다니는 AI 시대가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에서도 발표했고 최근에 그 통신사 중에 SK텔레콤이 에이다 통역 콜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말하자면 통역에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걸어 수신자가 받으면은 잠시만요, 지금부터 통화를 위해 통화 내용이 번역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한국말로 필요한 말을 하면은 음성을 인식해서 이 내용을 텍스트로 옮긴 다음에 이를 AI가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해당 국가 언어로 말하도록 음성을 합성해서 수신자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게 좀 뭐 말이 길어졌는데, 예컨대 뭐 앵커님이 미국 분이고 제가 한국 사람인데 앵커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방송 어떻게 진행돼요? 그러면 이제 앵커님이 듣기에는 영어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는 거네요. 네, 이게 기기 실시간으로. 자체에서. 네. 그런데 이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구글의 표현을 따르자면 나노 제미나이, 그러니까 나노 형태의 AI가 그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이걸 연산 처리하고 해야 되는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자체는 클라우드나 뭐 기존의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폰, PC 뭐 이런 태블릿 같은 거에 AI 연산 자체가 가능한 칩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기존 서버에 비해서 연산 처리 능력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작은 기기에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외부 통신 없이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인터넷 없이도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 온디바이스 AI의 D램과 낸드 플래시 탑재량이 현재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에 인터넷 시대가 있었고 또 한참 뒤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이 AI 같은 경우는 AI와 이 온디바이스 AI가 거의 동시대에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요즘에 일반적이라기보다는 크게 말하는 AI가 뭐 챗 GPT라든가 뭐 빙이라든가 이런 뭐랄까 서버에 탑재하는 AI를 말한다면 최근에는 조금 더 이거를 이렇게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제 기기에 탑재하는 AI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요즘에 다시 한번 화두에 이르는 거는 이게 상용화되는 제품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내년 1월 말에 나올 삼성 갤럭시 S24에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 모델이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죠. 또 네. 갤럭시 북4에도 자체로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인 가우스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구글도 얼마 전에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공개해서 이거를 뭐 픽셀이라는 구글 스마트폰에 탑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애플 역시 뭐 자기네 AI를 뭐 기기에 탑재한다고 뭐 알리기도 했고요. 네, 여러 업체들이 좀 경쟁적으로 일단 좀 선언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 온디바이스라는 기술로 AI의 상용화가 더 빨라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지난주에 국내 기업에 좀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있었죠? 맞습니다. 이런 AI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매출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SK 하이닉스의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등급은 뭐 트리플 B 마이너스여서 기존 수준이긴 한데 여하튼 전망이 안정적으로 됐다는 것은 뭐 그만큼 미래가 낙관적이란 뜻이죠. 네. S&P가 SK 하이닉스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바꾼 이유는 역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다들 주지의 사실이지만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대의 그래픽 처리 유닛 업체에 거의 독점적으로 HBM3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서 S&P는 보고서를 통해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경쟁 업체들도 HBM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지금은 SK 하이닉스의 위치가 독보적이다. 그리고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기도 했고요. HBM이라는 게 이제 그 고대형 메모리로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다시피 그 챗GPT 같은 곳에 들어가는 GPU와 세트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 칩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GPU가 그렇게 대용량의 명령어와 언어 모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렬이든 병렬이든 놓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샌드위치처럼 착착착착 쌓은 그런 고대형 메모리가 필요하고 이 기술에서 이 제품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 SK 하이닉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D램 매출 비중이 올해는 10%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S&P의 분석으로는 내년에는 3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울러서 또 최근에 뭐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CPU를 출시했는데 여기에는 SK 하이닉스의 DDR5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네. 이게 기존 대비 빨라진 메모리 칩인데 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에는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뭐 수익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삼각전 영업이익 같은 경우 S&P가 예측한
투자가 올해는 약 6조 원인데 내년에는 21조 원으로 3배가량 개선된다고 하고 에비타 마진도 18%에서 42%까지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HBM 물량까지 선주문을 확보하면서 설비를 이제 증설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시장에서는 한때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10조 원대의 설비 투자 KPX를 집행할 거라고 했는데 조금 더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으로는 14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생산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AI 돌풍에 이어서 이 SK 하이닉스가 좀 대목을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설비 투자도 좀 늘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좀 내부적으로 조직도 좀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바야흐로 AI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AI 인프라 조직을 조직 개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은 HBM 조직이 여기저기 이렇게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딱 뭉친 다음에 HBM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잘 팔 수 있는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 조직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AI 또 하나의 AI 앤드 넥스트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의 HBM3에 집중하지 않고 차세대 HBM, 그러니까 뭐 지금은 3E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다음에 필요한 AI 칩도 만드는 조직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네. 뭐 아울러 최고 경영 책임자 CEO라고 하죠. CEO 산하에 기반 기술 센터를 마련해서 뭐 미래 선행 기술이라든가 기존 양산 기술 조직 간의 협업도 주도하고 시너지도 창출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패키징 기술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패키징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 기존까지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3나노, 2나노, 뭐 4나노 이렇게 미세 공정에 집중했는데, 그러니까 더 작은 선을 만들어서 더 집적도를 높이는 쪽이었는데 패키징은 이거 이제 더 이상 이제 미세 공정 싸움이 아니라 이걸 잘 포장해서 누가 더 예쁘게 포장하냐, 누가 더 많이 포장하냐 이 싸움인데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팀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지난 6월에는 이걸 태스크포스 팀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팀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파운드리죠. 대만 TSMC에서 리준청이라는 분을 부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제원 시간 김경림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